오늘 당신을 침대에서 일으킨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감을 앞둔 업무, 중요한 시험, 혹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이유, 즉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인생에 그 어떤 목표도 없다면 어떨까요? 달려야 할 경주도, 속해야 할 조직도, 이루어야 할 과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당신은 최고의 자신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예고 없이 기회를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이유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낸다면 정작 그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목표가 없을 때에도 스스로를 단련하고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자세입니다. 우리는 모두 목표라는 마법 같은 단어를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 목표가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네, 바로 당신입니다. 특수부대원이 되거나 명문대학에 가거나 큰 부자가 되는 것과 같은 외부적인 목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만약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는가?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눈앞에 경주도, 시험도, 그 어떤 과제도 없지만 저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나누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거울 속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화의 내용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대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도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습니다. 그저 세상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잠재력이 잠들어 있어. 만약 제가 과거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130kg이 넘는 거구로 바퀴벌레 약이나 뿌리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어느 날 거울 속의 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 리가 없어. 분명 이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리고 저는 제 안의 잠재력을 찾아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고 기꺼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저는 되묻습니다. 스스로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해보았습니까? 대부분은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고작 며칠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무언가를 얻을 자격이 생겼다고 믿는 그 특권 의식이야말로 당신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입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돕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구원해 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강인해지십시오.
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뽑혀나간 적이 있습니다. 20년간의 군 생활이 끝나고 부상으로 더 이상 뛸 수도 운동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정체성이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수많은 정신훈련 덕분에 저는 그 절망 속에서도 제 내면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자기 충족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 그리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어느 추운 새벽, 비가 내리고 어둡습니다.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따뜻한 소파와 이불은 계속 침대에 머물라고 유혹합니다. 어젯밤에는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약간의 숙취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압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소파에 누워있기를 선택할 때 나는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함과 위대함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은 놀랍도록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저도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외로움 속에서 성장합니다. 고독이야말로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어느 날 장거리 달리기 신기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절반을 달리는 동안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정신은 맑았고 오직 달리기 속도와 호흡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25km 지점에서 반환점을 돌자 내면의 악마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한계의 벽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탈수 증세와 함께 자기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내가 여기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멈추고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해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정신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놈이다. 탈수 증세, 그냥 마른 입술이나 핥아, 다리가 아파? 이건 그냥 근육통일 뿐이야. 내 머릿속에서 나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작은 상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들 너머를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그 작은 마을의 4개의 벽 너머를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당신의 주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그 꿈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스타나 우주비행사가 되는 꿈을 꾸지만 그저 꿈만 꿀 뿐입니다. 꿈 뒤에 노력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꿈의 주인이 되는 순간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는 네이비실이 되고 싶다라고 말한 뒤, 좋아, 그러기 위해 3개월 안에 48kg을 감량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막연했던 꿈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채웁니다.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꿈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당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 당신의 발목을 잡는 모든 변명거리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여기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당신을 망치는지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고치기 전에 당신은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말하며 자신을 속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족한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는 한 당신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목록을 전부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항목 하나에만 집중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머리가 좋지 않다. 이것이 제 문제였습니다. 저는 심각한 학습 장애가 있어서 정보를 쉽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배울 수 없다. 그렇다면 나만의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수백 권의 노트를 사서 100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다이빙 교본이 모든 페이지를 손으로 10번씩 베껴 썼습니다. 저는 시험을 18개월 앞두고 그 교본을 구했습니다. 남들이라면 똑똑하지 않으니 운에 맡겨보자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저의 한계를 알았기에 18개월이라는 시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모든 페이지를 반복해서 쓰고 또 쓰며 머리가 아닌 몸으로 기억했습니다. 마침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그 질문을 너무나 많이 써봤기 때문에 종이 위에서 그 내용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 이건 71페이지에 있던 내용이야. 그렇게 저는 저의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보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그 문제 하나에만 집중해서 천천히 무너뜨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면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혜를 나누고 싶은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여정은 변명을 멈추고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해지십시오. 강인함을 잃지